열심히 모은 1000만 원으로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불리면 좋을까요? 올 100만 원씩 주식을 사볼까요? 금리 높은 적금을 찾아볼까요? 이 돈 절대 저는 못 잊습니다. 허리띠 꽉 졸라매가지고 월 100만 원씩 모아서 열심히 모았거든요.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택시 안 타고 지하철로 출퇴근했습니다. 커피는 탕비실에 있는 칸으로 대신했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걸 잘 불려가지고 3년 안에 1억, 3억 이상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모을 줄만 알지 불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네요. 작가님 이거 뭐 10년 전에 갔다 오신 거예요? 왜요? 아니 10년 전에 이거 딱 제 이야기거든요. 저도 딱 이랬어요. 10년 전에 저도 이랬는데 저 요즘 좀 먹고 살만합니다. 너나이님만 먹고 사는 거 아니고요. 저도 먹고 살만하고 이제 누군가한테 투자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1000만 원에서 어떻게 하면 1억이 되고 1억에서 어떻게 하면 10억이 되는지 진짜 열심히 모은 1000만 원으로 뭘 해야 될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안전 씨와 최현명양, 이노력군, 강대한 씨는 모두 종잣돈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개인적인 성향이 모두 다른 탓에 선호하는 투자처에서도 차이가 난다. 1. 우선 박안전 씨의 경우 안정성을 투자의 제1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때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박안전 씨는 거래하는 은행에 5천만 원 전부를 예금했다. 2. 최현명양은 흔히 말하는 재테크 전문가다. 월급은 CMA 통장으로 들어오게 설정해 두고 재테크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방법에 따라 항상 투자 포트폴리오를 수정한다. 그녀는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따라 5천만 원을 분산 투자했다. 3. 이 노력군도 사실 펀드 투자를 했지만 좋은 수익을 얻지 못했다. 내 돈인데도 매수와 매도에 관여할 수 없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결과까지 좋지 않았다. 그 이후 부동산 재테크 고수인 직장 선배를 벤치마킹해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4. 강대한 씨는 공무원이다. 외벌이에다 급여가 많지 않아서 추가 소득이 필요했다. 집 앞에 있는 상가의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상가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경매를 통해 5천만 원으로 아내 명의로 상가를 마련한 강 씨는 월급 외에 1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 일단 이 문구에서 이제 네 분이 나옵니다. 네 분이 나오고 그 책에서는 5천만 원 정도로 금액으로 해서 이 네 가지 방법, 은행 적금, 증거사 펀드, 시세 차익 투자, 상가 투자까지 해서 요 이제 최종 수익 금액이 나와요. 이 수익률을 이제 비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네 가지가 적금은 한 3%, 그리고 증거사 펀드는 마이너스 30%. 최악의 그렇다는 거고, 펀드 투자를 했는데 이분은 마이너스 40%죠. 시세 차익을 투자한 거예요. 그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 금액에 따라서 이제 시세 차익을 하는,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그리고 네 번째 분은 상가 투자를 하신 거죠. 상가 투자라고 했는데 월급 외에 100만 원의 월 현금 흐름을 받으신 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똑같은 돈을 투자를 했지만 이 어떤 방식에 따라서 이 수익금이 다르다라는 거를 소개해주고 있고,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아파트를 샀을 때 아파트는 좀 제가 작은 걸 샀고, 그리고 제가 그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그 여윳돈으로 저축을 했는데 이게 4년이 지나니까 제가 2억 4천에 샀던 아파트는 4억이 돼 있고, 그리고 계속 모아가지고 했던 거는 약속한 금액이죠. 여기 은행 적금처럼 3% 5% 사이를. 근데 이게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의 차이가 크다는 걸 느꼈고, 저는 뭐 이미 결과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뭉쳐서 더 큰 걸 한 것 같아요. 더 크게 레버리지 일으켜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거네요. 보기님은 2억 4천을 뭐 한 1억 정도 대출을 내서 샀어. 네. 근데 그게 이제 4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우리 앞부에서 얘기한 것 같이 레버리지 썼으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이 1억 5천인데 수익은 1억 5천 난 거네. 맞아요. 그러면 100%가 더블이 된 거잖아요. 더블이 됐죠. 집을 사는 걸로는 더블이 된 거죠. 근데 현금으로 1억 정도 있었나요? 이때 얼마 있었어요, 현금? 그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해서 계속 모은 거예요. 그 3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모았어요. 이거는 수익률이 이제 4%. 뭐 한 정해진 거 이렇게 따닥. 그죠? 네. 연복리 4%니까. 그럼 뭐 4년이 지났다고 해도 4%의 복리면 얼마냐? 전자둔에 가나요? 10몇 프로 되겠네. 10몇 프로에. 그러면 지금 거의 수익률이 6배, 7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아무 노력이 들지 않았다는 것도 되게 저는 큰 거지. 심지어 여기 살았어, 또. 네. 거주 가치도 누렸어. 심지어 살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보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 하나씩 봅시다. 박안전 씨는 5천만 원 넣었는데 3% 수익이 났어. 400만 원이 3년 동안. 최악도 3%야. 400만 원. 그러니까 최고도 3%, 최악도 3%. 그래서 460만 원 벌었어요. 최현명량은 펀드 가입을 했어요.
이게 잘 되면 30%, 안 되면 마이너스 30%야. 그래서 잘 되면 1,500만 원 수익이 나고 최악의 경우에 마이너스 1,500 잃는 거죠. 이 노력군은 시세 차익 투자를 했어. 똑같아 5천만 원으로. 수익이 3년 뒤에 4천만 원이 제일 좋은 베스트 케이스고 워스트는 2천만 원 잃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됐을 때는 5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지만 잘 됐을 때는 9천으로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게 안 됐을 때도 보여준다는 거야.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강대한님은 5천만 원 가지고 상가를 투자했는데 월세를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3,600만 원을 받고 상가도 5천만 원 올랐어. 경매로 받아가지고 3,600만 원 싸게. 그런데 최악의 수익은 3천만 원을 잃는 거야. 상가가 이 돈, 내가 경매로 들어갔던 돈을 잃는 거. 그래서 보니까 잘 안 됐을 때 2천만 원이고 잘 되면 1억 3,600의 수익을 낸다는 거죠.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거는 어떤 게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아마 우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안전님 투자는 일단 아니야. 이거는 마치 그거랑 똑같아.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사요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월급만 모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반드시 저축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은 상태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 페이지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모아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모은 사람은 이전처럼 계속 모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안전님처럼 하는 건 애매하다. 최현명님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봐봐요. 이걸 이제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의 개념으로 보는 건데요. 이노력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최악의 경우에 최현명 양이 손해보는 게 1,500이죠. 이 노력군은 2,000이죠. 최악의 경우에 차이가 크진 않죠. 500만 원. 그죠? 최상의 경우에 나는 수익은 누가 더 크죠? 이노력. 그것도 3배 가까이 큽니다. 이래서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이 개념이 있어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슷한 리스크면 기대 수익이 커야 돼. 맞아. 반대로 기대 수익이 비슷하면 리스크가 작아야 돼. 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보다 되게 모릅니다. 일반적인 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대한님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월세 투자를 하는데 이게 수익이 크잖아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리스크가 그래서 최악의 수익도 3천만 원으로 제일 크죠. 그렇지만 이것도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개념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거.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각각의 투자마다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리스크를 계량화했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3천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 상가가 마이너스 1억이야. 손해볼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또 이거는 리스크 대비하면 별로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한 상태에서 투자 대상을 고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너바나님 책을 읽고 투자를 해서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 저도 제 책에다도 비슷한 내용을 썼는데 적금은 일단 아니잖아요. 적금은 아니에요. 5천만 원 정도 모은 사람한테 적금은 아니야. 최현명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책에 나오는데 펀드 이런 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일단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간접 투자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수수료 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건요, 여러분 아주 코딱지만한 위험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돈을 집어넣는 걸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최악인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노력군하고 강대한님은 각각 자기 상황에 맞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낀 게 강대한님의 리스크는 마이너스 3천이고 이 노력군은 마이너스 2천이지만 현실에서 시세 차익 투자와 상가 투자의 이 리스크를 봤을 때는 상가 투자의 리스크가 일반적 시세 차익 투자의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2배, 3배 되는 것 같아요. 네, 2배, 3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파트는 공실이 잘 없어요.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큰 리스크가 공실이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공실이 나도요, 정말 길면 한 6개월 가요. 제가 6개월까지 버텨본 적 있거든요. 6개월 버텼어요? 6개월. 내가 잘못한 거야. 임대를 비싸게 놓으려고 고집부리다 6개월 갔는데, 근데요, 상가는요, 한 3년, 4년 가도 안 빠집니다. 이게 네. 처음에 안 빠지면 그냥 거의 쉽지 끝이에요. 않다고 봐야 돼. 쉽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네, 네. 근데 잘 되면 당연히 있죠. 돈 되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가 투자하면은 돈 절대 못 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직장인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검토해야 되는 리스크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가.
그러니까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 책에는 5천만 원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책이 2014년에 써서 2015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때 당시에 5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8천? 뭐 9천? 요 정도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한테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 예금은 지금까지는 예금으로 오셨겠죠. 예금은 조금 애매하다. 이제는 투자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의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투자처를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나이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8천만 원까지는 또 어떻게 모으는지, 그러니까 1억까지는 또 어떻게 모으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돈 없는데 8천 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사회초년생 느끼면서 8천은 진짜 큰 돈인데 사실 뭐 이게 뭐 별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냥 모았던 것 같아요, 계속. 저축하고 뭐 이렇게 절약하고 저축하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근데 이게 8, 9천을 내가 그러면 월에 200씩 모아가지고 언제 모으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저도 기억이 나요. 의미 있는 그 숫자가 찍히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3천만 원이랑 8천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3천 모으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3천을 모으니까 또 막 이렇게 성취감이 드는 거예요. 내 통장에 없던 돈이 생기니까. 또 3천 바로 모으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막 이러니까 속도가 막 이렇게 붙으면서 8천 원 정도까지 모였을 때 저도 이거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이 8천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이 산 집 거랑 다시 뭉쳐가지고 더 큰 걸 살까? 아니면 내가 뭐 주식 이런 걸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고 그때 지금 여기 책의 문구에 나온 것처럼 어떤 식으로 해서 할지는 그때 한번 또 공부를 해가면서 혹은 이때 8천까지 모을 때 또 뭐 공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어요. 네. 바다님은 어때요? 저는 이제 통장에 진짜 많아야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 시기일 때 항상 했던 게 주식 아니면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뭐 한 5천만 원짜리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거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지방에서 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구미에 있었어요, 그때. 근데 구미에 보면 사택처럼 그런 5층짜리 이런 아파트들 있죠. 짠 거. 뭔지 알죠? 있어. 그 산단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그게 한 5천에서 7천 정도 돼요. 나도 모르게 동의를 튀어나와. 무슨 타운이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매수를 하려고 막 했었는데 그때 못했는데 결국은 근데 그 아파트가 나중에 반값이 되더라고요. 떨어질 땐 또 무섭게 떨어지지. 그때 안 하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냥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다. 네. 저는 그 돈을 잘 못 모아왔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통장에 뭔가 3천만 원, 5천만 원을 못 넘기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보면은 자꾸 다른 걸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잃는 거를 하니까 여기 5천만 원이 되기 전에 야, 진짜 네. 진짜 중요한 얘기 이거.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이 모이면 제가 모를 수 있게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다 분산시켰어요. 안 보이게. 그래서 어디다가 넣어놓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300만 메타인지가 원. 좋았네요. 자기를 아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300만, 500만 원 다른 데 막 이렇게 넣어놓고 모르는 거죠, 그냥 나는. 그래서 어느 순간 합쳐보니까 한 10개 넘게 이렇게 합쳐보니까 한 몇천만 원 이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모았었어요, 이후에. 2년, 3년 전에 그 짬부님 영상에 출연을 해가지고 5천만 원부터 모으세요. 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 유튜브판에 썸네일이 다 5천만 원 모으세요. 쫙 깔린 적이 있어요. 그게 잘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얘기 그때 왜 했냐면 저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면서 저 인간 지표가 많잖아. 나는 뭐 신문에서 뭐 지수로 몇 프로 나 이런 거 안 믿어. 내가 봐야 믿을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인간 지표를 봤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 내가 돈이 지금 통장 잔고가 빵원인 상태. 빵원인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해서 돈벌이가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취직을 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거나. 자, 그러면 초반에는 어떻게 되냐. 그 빵원이 거의 뭐 빵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해. 잔고가 거의 바닥까지 긁어섰어. 그치. 처음에.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약간 충격을 받아. 언제 충격받냐면 이렇게 충격받아. 친구랑 동기랑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돈 지금 이번에 한 2천만 원 정도 모았다? 우스갯소리를 막, 너 나랑 같이 놀러 다녔으면서 너 돈 언제 그렇게 모았어? 넌 하나도 안 모았어? 나 지금 8만 원 있어. 막 이렇게 돼. 맞아. 그러면서 각성을 하죠? 맞아. 그 돈을 모아요. 이게 머리는 빠르거든. 계산이. 모으는 거보다 계산이 빨라. 계산이 그러니까 앉아서 이걸 하는 거야. 내가 이번 달에 월급 250만 원이야. 지난달에 이것저것 여자친구랑 뭐 하고 뭐 하는 거 해보니까 150 썼는데 솔직히 170 몇만 원 썼는데 150만 원만 썼다고 생각해 그냥.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왜냐면 그래야 100만 원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그럼 나 이제 한 100만 원 나 모을 수 있다. 그러면 1년 내내 모으면 얼마지? 1200. 성과가 안 나오면 1200이네. 도대체 1억 모으려면 얼마야? 10년이야? 얘라 씨.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근데 그런데 옆에서 누가 얘기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유튜브 싹 보여주면서 야 이번 주에 이거 사야 돼. 뭔데? 주식 몰라? 너 주식 안 해? 야 주식 안 하면 무슨 돈을 모아? 너는 해? 그래 내가 보여줄까? 친구가 딱 보여주면은 당연히 빨간 기둥이니까 빨간 거 보여주겠지. 보이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욕망이 막 불타올라. 그러면 내가 아침에 오늘 계산해봤는데 10년 모아 1억인데 이것만 잘 되면 빨리 모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거 해갖고 막 내가 처음에 좀 돈을 좀 벌거나 심지어 코인 같은 것까지 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잔고가 있을 수가 없어. 왜? 다 주식 사고 코인 사니까 심지어 대출까지 돼. 아까 바다님 같이. 그러니까 돈이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결과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초공사 단계, 그 다음에 뭐 저층 설계 단계, 고층 설계 단계. 내가 나만의 성을 쌓고 싶어. 기초공사 단계가 이 책에 나온 그 5천만 원을 모으는 데까지. 지금 돈으로 치면 한 8, 9천을 모으는 데까지. 그리고 저층 단계가 이제 여기서 뭐 박안전, 최현명, 이노력, 강대한 이런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단계고, 고층이 이제 이게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나는 뭐 통장에 한 1억 가까이 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가 나는 초미의 관심사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얘기해드린 거 뭐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을 따져서 투자 종목을 고른다거나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난 돈이 없다. 난 통장에 지금 8만 원 있다.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뭐 분산 투자를 할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여러분 뭐 보험을 가입한다. 여러분 보험 가입할 때 혹은 여러분들한테 뭐 펀드 가입 추천하는 사람들이 부자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뭘 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닥치고 모으는 겁니다. 차곡차곡.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되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옆 친구가 막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아까처럼. 그럼 바다님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돈이 모인 꼴을 못 본 거야. 투자를 한 거야. 근데 그때 꾹 참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5천, 6천까지. 그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상가를 하든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5천만 원 모았다가 5천만 원 애써 모은 거 다 잃지. 그러니까 소액으로 경험 쌓아야 된다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본 것만 믿거든요. 제 주변에 잘 된 사람들은요 소액은 모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 모으는 동안 뭐 했냐? 이제 공부한 거죠.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일석이조야. 돈을 엄한 데다가 돈을 보내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그 돈을 모으는 동안 내가 이 돈이 모였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꾹 참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 지금 돈 모으는데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다. 괜찮아. 여러분들의 나중에 그거 가지고 정말로 대박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들을 감싸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애써서 모은 그 돈이 정말 찬란한 섬광처럼 빛을 발할 거다. 지금 되게 사기꾼 같은데. 그게 여러분 제가 좀 더 현실적 있게 말씀드리면 하고 싶어요. 네. 이게 그 이제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 씨앗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씨앗이 만들어질 때 바로 파먹지 말라는 거죠. 맞아. 그리고 그 맞네. 씨앗을 재면은 어, 그걸 심어 놓잖아요. 그럼 이 자산 상승기가 나오잖아요. 그 주식은 뭐 3년에 한 번, 뭐 부동산은 1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말 저 표현을 빌리면 천운의 기회가 오거든요. 우주가 나한테 기운이 오는 그때를 노려서 하면은 이제 2배, 3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기회를 보려면 알아야지 보인다니까요. 맞아요. 예, 그걸 구분할 줄 알면 그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얘기를 되게 약간 너네님께서 사자처럼 말씀하신 거죠. 찬란한 섬광이 비춰오는.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늘 또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시라는 겁니다. 내가 엊그저께 길에서 저기 편의점 갔는데 어떤 젊은 남자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프로틴 드링크 있잖아. 그거를 자꾸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비싸거든 근데 그게. 근데 내가 이제 그냥 내 뒤에 있었거든. 내가 그걸 사려고. 근데 들었다 놨다 하다가 이제 1+1인 거를 집어서 가는 거야. 가는데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어깨 동무하면서 야, 씨,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하셨다는 줄 알고.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그 정도 계산하는데. 병이 근데 있는 왜냐면 그거 1+1짜리가 그게 되게 맛없고 좀 하위 제품이었어. 그 2개 한 번에 먹더라고. 단백질 그램수 채우려고 본인 나름대로. 근데 나는 그거 보는데 가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을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정말 영혼을 담아서 여러분들 찬란한 빛처럼 섬광처럼 여러분들 돈 모으시면은 그게 빛을 발한 시기가 온다. 그러니까 좀만 힘냅시다. 파이팅. 자.